어. 아이고. 근데 고등학교 때 최대 목표가 대학 가기 전에 여자친구를 사귀어 보는 게 최고의 목표였어요. 그래서 나는 그 고등학교 때 막 여자친구 사귀는 친구들을 보면 너무 부러워. 그래서 나는 고등학교 때 여자친구 사귀어 보려고 진짜 무던히도 애를 썼지만 성공했겠어요, 못했겠어요? 내 주변 여자들이 날 다 싫어해. 아주 성공 못한 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내가 옛날 고등학교 때 생각이 나서 내가 그래서 이제 영서한테 물었지. 그랬더니 영서의 순결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 여러분, 영서의 순결한 계획 알아요? 몰라? 고등학교 때까지는 순결하게 있고 싶대.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할 거냐? 대학 가서 방탕하게 살겠대. 그 영서의 순결한 계획. 그래서 내가 그래서 영서야, 엄마가 아시니? 그랬더니 엄마는 모르신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서 어머니를 뵐 기회가 있으면 영서 어머니, 엄마 아세요? 혹시 아세요? 그래서 얘기를 드려. 그래, 하여튼 그렇다. 태경은 어떻게 생각해요? 좋다. 좋다. 그래, 자, 하여튼 자 보자.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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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봅시다. 자, 앞서까지 금속 양이온이 뭐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그 가수분해가 가능하다에 대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럼 이제 요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양론적으로 어떻게 할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선 여기 준다잉. 자, 양론에 대한 계산입니다. 그러면 우선 누가 중요하냐면 요 철 3가의 초기 농도가 중요하겠죠. 그러면 이 철 3가의 초기 농도를 알기 위해서는 철 3가의 초기 몰수를 알아야 될 텐데 요 몰수가 얼마냐? 바로 0.050 몰입니다. 이거는 어디서 알 수 있냐면 바로 2번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 수 있게 되죠. 자, 그리고 이때 전체 부피는 2번 문제에서 0.25에다가 0.25를 더하라고 했으니까 0.5리터가 되고요. 그래서 이걸 계산해주면 값이 뭐가 된다? 0.10몰. 알겠죠? 그렇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요렇게 물속에서 Fe3가는 100% FeH2O6 3+ 형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앞서 얘기했던 이 배위결합이라고 하는 건 약한 결합이에요, 강한 결합이에요? 배위결합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결합력이 세거든요. 그 이유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물속이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물이 천지빼까리로 많다고 했죠. 이 또한 르 샤틀리의 원리 때문에 물이 거의 그러니까 철 3가 입장에서는 주변에 물이 거의 무한대로 있는 거라서 르 샤틀리의 원리를 생각해 보면 무조건 정반응을 거의 100% 진행된다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초반에 구한 철 3가의 농도가 0.10몰이라는 건 바로 이렇게 만들어진 이게 지금 0.10몰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 그 다음 어떤 계산을 하느냐? 자, 여기 줄게요. 에잇.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이렇게 반응량론. 자, 어떻게 되느냐? FeH2O6 3 플러스. 얘가 물속에서 산해리를 한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FeH2O5OH. 이렇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E 플러스가 되고 H 플러스가 하나 떨어져 나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어떤 H2O가 OH 마이너스로 바뀌고 그 덕에 H 플러스가 떨어져 나온다. 그러니까 이 또한 얘가 어떤 산인데 산에서 산해리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이때 처음 농도가 얘가 0.10이죠. 반응을 해요. 얼마나? X만큼. 그럼 얘들이 X만큼 생기겠죠. 그러면 최종 상태에서 얘는 0.10 빼기 X, X, X. 자, 그럼 이 경우에 평형상수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이제 그 평형상수를 자, KA, 뭐 일종의 산해리니까 얘도 KA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전문적인 책을 찾으면 자, KA의 A의 뜻은 뭐예요? KA라고 하는 것의 A 첨자의 의미는 뭐예요? LCD죠. 사실은 이 평형상수를 조금 이제 전문적인 책에 찾으면 뭐라고 돼 있냐면 KH라고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 H의 의미는 뭐겠어요? 네, 바로 하이드롤리시스. 바로 가스분해 H를 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 문제에서는 요걸 KA라고 썼는데 사실은 조금 더 전문적으로는 KH라는 상수라고 생각해도 좋아요. 그 값이 지금 주어져 있는 저 철 3가에 대해서는 얼마라고 돼 있지?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이렇게.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분의 요거 하면 된다. 이런 말이지.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된다? 0.10 빼기 X 하고 X 제곱. 요렇게. 맞지? 됐다. 자, 그럼 이제 얘를 어떻게 구할까요? 어떻게 구할까요? 이걸 어떻게 구하냐면 이때 이제 많은 학생들이 얘를 무시? 특히나 수능 화학 2에서는 요런 방정식이 나왔을 때 무조건 무시하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무시하면 감점이에요. 글쎄요. 무시해서 풀었다고 100% 틀렸다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경우 무시하면 틀렸다. 무시하면 조금 이게 감점의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이게 무시한다 만다 할 때는 초기 농도하고 평형상수의 비를 생각해 봐야 되죠. 여기 보시면 이 평형상수가 지금 보시다시피 10의 마이너스 2승이기 때문에 이 값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얘가 작지 않은 값으로 생각해야 돼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초기 농도하고 요거의 비가 어떻게 돼? 한 1000분의 1 정도 될 때 이 뭐냐면은 이 x를 무시하는 게 보통 효율적이죠. 근데 얘하고 얘의 비를 비교하면 지금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x를 무시하면 조금 곤란할 수 있어요. 계산에 약간 오차가 크게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진짜로 우르륵 풀어가지고 2차 방식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르륵 풀어서 2차 방식을 만들면 이렇게 될 거예요.
x제곱 더하기 0.01 곱하기 x 빼기 0.001은 0. 그럼 이렇게 바꾼 다음에 얘를 근해 공식에 넣으면 어떻게 된다? x는 마이너스 0.01 플러스 0.01 루트 41 오버 2가 나와요. 그래서 문제에 루트 41이 얼마다라고 문제에 되어 있을 거예요. 정말 독한 사람들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루트 41이 6.4다. 그래서 얘를 넣고 계산해 주시면 값이 뭐가 나와? 0.027인데 이게 결국 누구를 뜻한다? 바로 수용액 중 H 플러스의 농도를 뜻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문제가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해도 침전 관련해서는 이런 타입의 문제들도 있다라는 거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좋아, 좋아. 자, 풀었죠? 풀었죠? 자, 그 다음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문제는 바로 어디를 좀 보시냐면요. 저기 요거 한번 볼까요? 어떤 게 좋을까? 다 나쁘진 않은데 어... 205페이지 한번 볼까요? 205페이지. 자, 205페이지 찾았어요? 자, 그 205페이지에 뭐가 나오냐면 연습 문제 16이 나오는데 찾았어요? 연습 문제 16? 찾았습니까? 연습 문제 16? 이게 또 우연찮게 이게 서울대 입시 문제가 자꾸 걸리는데 이게 뭐 굳이 내가 서울대 입시 문제를 강조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이쪽 파트와 관련된 그 문제가 이게 또 희한하게 서울대에서 몇 번 낸 거예요. 이게 또 이제 또 그 옥스토비 책에도 정말 자세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겸사겸사 배워드리는 건데 이 연습 문제 16번에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그 표현 여러분들한테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거기에 있는 다른 거 다 됐고 보시다시피 16번에 있는 4번 문제 있죠. 16번에 4번 문제. 물론 연습 문제 16에 나와 있는 문제 1, 2, 3, 4, 5, 6은 사실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연결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거기에 있는 연습 문제 4번입니다. 찾았어요? 찾았어요? 그래서 이 연습 문제 16에 4번 이거 해볼 수 있는지 한번 풀어봅시다. 시작! 칠판 지우는 동안 브레인스토밍을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자, 해보세요. 16번에 4번 한번 해보세요. 자, 칠판 지운다. 잘 들리지? 그래. 혜민아, 잘 들리죠? 그래. 아니, 아까 혜민이가 순결한 영서 계획 들었을 때 혜민이가 막 웃었어요. 그래. 혜민아, 이게 영서가 너무 이상한 짓 하면 엄마한테 일러주세요. 알겠죠? 이른다. 어떡하죠? 그래. 자, 하여튼 원래 이상하대요. 그래. 자, 하여튼 보자. 자, 보자. 자, 지우자. 내가 지금 정신이 없어. 해롱해롱해요. 내가 지금. 그래서 좋다. 자. 아이고 삭신이야.
자, 한번 해보세요. 내가 칠판에 좀 전개를 할 테니까 네, 칠판 보지 말고 한번 해보세요. 다 했어요? 뭐 태희 다 했대. 태희 대단해. 태희 진짜. 자. 자, 봅시다. 자, 잘 돼요? 뭐 크게 어렵지 않게 뭐 할 수도 있을 텐데. 자, 이 문제를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냐면 요겁니다. 지금 문제에 언급하고 있는 침전이 BaCO3예요. 얘는 이제 그 탄산염이 사실은 대부분 침전이 되는 게 많죠.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지금 여기서는 BA2 플러스 바륨2 플러스 CO3E- 요걸 얘기를 들고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꼭 바륨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은 CA 칼슘이라고 해도 얘 또 침전이 되죠. 그래서 CaCO3 바로 이런 식의 이제 분필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침전이 되는데, 그것에 이제 침전 용해 반응이고 그때 용해 도급 상수가 10n-8승이래요. 그럼 이제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우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질량 보존을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자, 어쨌거나 BaCO3를 물속에 놓고 일부가 이런 식으로 용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바로 이 BA2 플러스하고 CO3E-가 이 앞에 화학양론 계수가 1대1인 거지. 그럼 어쨌거나 뭐 하거나 얘가 한 개 녹으면 얘도 한 개 생기고 두 개 녹으면 두 개 생기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누구하고 누구? 요 2 플러스하고 CO3E-가 어떻게 된다? 1대1이 될 수밖에 없다. 어떤 상황이건 평형상수가 뭐가 될 건 알겠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여기에 있는 CO3E-는 무슨 반응을 할 수 있죠? 수용액 중에서 가수분해를 할 수 있죠. 그래서 녹아들어온 CO3E-가 물속에서 가수분해를 해서 이런 꼴로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맞죠? 그 다음 만들어진 HCO3-도 이 또한 무수 반응을 할 수 있어요. 이 또한 뭐가 돼요? 이 또한 가수분해가 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 알겠죠? 너도 가수분해, 너도 가수분해. 그러니까 우선은 얘하고 얘가 1대1로 만들어졌을 것 같은데 놀랍게도 만들어진 얘가 가수분해 하다 보니까
이 BA2 플러스는 단순히 얘가 아니라 얘를 다 더한 것이랑 농도가 항상 같아야 된다. 아시겠죠? 이런 어떤 질량 보존 관계를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산염기에서 뭘 배운 적이 있냐면 프랙셔널 컴포지션 기억나세요? 요걸 배운 적 있죠? 자, 그러면 얘는 보이다시피 CO3E-의 경우 프랙셔널 컴포지션을 생각을 하면 모든 화학종들에 대해서 이 CO3-에 대한 비율, 요걸 프랙셔널 컴포지션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앞선 3년기에서 이 비율이 어떻게 바뀐다는 거, 바로 H+에 대한 2차 다항식으로 전개가 되고, 그리고 저기에 있는 탄산 같은 경우 지금 여기에 있는 이 Ka1과 Ka2는 바로 탄산의 산해리 상수인데 이 값이 대략 어느 정도죠? Ka1은 탄산의 경우 대략 10n-6승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Ka2는 대략 10n-10승 정도 됩니다. 탄산이. 아시겠죠? 그래서 뭐 문제가 필요하다면 숫자들은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하튼 이런 비율로 뭐 여기에 있는 요 염기성형의 프랙셔널 컴포지션을 표현할 수가 있다고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때 재밌게도 이게 뭐예요? 이게 이거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결국 뭘 할 수 있냐면 CO3E-의 농도를 얘를 BA2 플러스 농도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뭐만 결정이 되면 H 플러스 농도만 결정이 되면.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때 요 자리에다가 뭐를 넣어? 한 다음에 바로 요렇게 한 다음에 요렇게 짜자자잔 대입을 해주면 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때 여기에 있는 BA2+의 농도를 따로 표현을 하면 결과적으로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요 BA2+의 농도는 자 어떻게 될 거냐? KSP로 묶고 H 플러스 농도의 제곱 KA1 H 플러스 KA1 KA2 한 다음에 over KA1 KA2 얘를 다시 루트 이렇게 최종적으로 표현을 해볼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만약 문제가 pH가 7이다 라고 하면 여기다가 10n-7승 놓고, 뭐 pH가 4다 그러면 뭐 10n-4승을 놓고, 뭐 pH가 10이다 10n-10승 놓고 계산하면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 반응으로부터 녹아 나올 수 있는 수용액 중에 존재하는 BA2 플러스 농도를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 BaCO3의 침전 용해도가 되겠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용해도가 pH에 따라서 달라지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이런 풀이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H 플러스의 농도는 어떻게 결정되겠어요? 바로 그 용액 전체의 그 어떤 뭐 문제에서 뭐 이렇게 뭐 아주 뭐 구체적으로 다 얘기하진 않겠지만 문제에서 완충 용액을 쓴다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말이 있을 거거든요. 그 완충 용액을 쓰면 pH가 결정이 될 거 아니야. 그 결정된 pH를 통해 넣어주시면 바로 녹아 들어가는 BA2+의 몰수를 그 농도를 알 수 있다 이런 뜻이죠.
아시겠죠? 여기서 이제 나타나는 중요한 성격은 바로 이게 되겠어요. H 플러스 농도가 지금 분자에 있잖아요. 그럼 결국 이 BA2 플러스하고 이제 무슨 관계냐? 이렇게 되는 거지. 용액 중에 녹아 들어갈 수 있는 요 금속 양이온의 농도는 커질 거예요. 뭐 할수록? H 플러스 농도가 커질수록. 그러면 H 플러스 농도가 커진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pH는 작아질수록. 그래서 왜 그 중학교 뭐 이런 뭐 이렇게 실험 같은 거나 아니면 뭐 문제 뭐 이런 거에 보면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이제 대리석. 자, 대리석의 주성분이 뭐예요? 대리석의 주성분. 바로 CaCO3. 여기 대리석의 주성분이죠. 당연히 물에 녹아, 물에 안 녹아? 물에 안 녹아요. 만약 얘가 물에 녹으면 건축 내장재로 쓰겠어요? 못 쓰겠어요? 못 쓰겠지. 대리석으로 집 지으면 만약에 물에 녹으면 비 오면 끝장날 거 아니야. 다 녹아버리고 하겠어요? 안 녹으니까 우리가 그 뭐냐면 건축재로 쓰지. 근데 여기다가 우리가 뭐 한다 그래? 스포이드를 준비하고 여기가 염산을 똑똑 떨어뜨리면 어떻게 된다 그래? 염산을 떨어뜨리면 그때 얘가 여기서 오 녹아. 그리고 기체가 뭉게뭉게 발생하지. 그럼 발생하는 그때 기체가 뭐야? 바로 CO2 기체. 요런 거 막 중학교 책 보면 나오잖아. 이게 지금 이거야. 알겠어요? 염산이니까 당연히 산성도가 높은 거죠. 산성도가 높게 되면 이게 침전이어도 어떻게 돼? 이렇게 용해도가 증가해서 일부 녹아 들어갈 수가 있다고요. CaCO3나 저기는 BaCO3나 원리는 똑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전에 이제 중학교 때 봤을 텐데 그것에 대한 양론적 접근 방식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조금 수식이 복잡해 보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누구를 도입하게 되면 프랙셔널 컴포지션을 도입하게 되면 굉장히 편리하게 수식을 표현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내가 3년기 할 때 프랙셔널 컴포지션 중요하다고 했죠. 3년기 자체에서도 중요한데 이렇게 침전 용해도 문제를 풀 때도 프랙셔널 컴포지션이 되게 중요하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저것을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나머지 붙어있는 새끼 문제들은 이 표현의 연장선에 있어요. 그래서 이 표현을 잘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으면 나머지 것들은 금세 풀어낼 수 있습니다. 자, 다른 건 됐고요. 자, 그 다음 내가 또 이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고 싶은 문제는 바로 207페이지 연습 문제 17. 찾았나요? 207페이지 연습 문제 17 찾았어요? 네. 이게 또 아주 중요합니다. 바로 옥소비 책에 붙어있는 연습 문제인데 요거 17번 한번 트라이 해보세요. 시작! 자, 이거 할 수 있는지 보자. 아이고. 아이고. 우후후.
어? 뭐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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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raining man. 할렐루야. It's raining man. 지금 비 와요 지금. 태경아,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 요즘은 잘 때 좀 시원하죠. 좀 살만해요. 하여튼 그래. 좋아. 자, 비가 막 오네요. 좋아. 자, 그다음. 아이고. 자, 그리고 와우, 어마어마한데? 지루가 0.019. 자, 풀었어요? 여기 이제 되게 유명한 문제입니다. 아주 유명한 문제예요. 그래서 뭐 지금은 뭐 유명무실해졌지만 고등화학 경시가 그 전국적인 단위로 막 되게 큰 열기로 치러졌을 때는 화학 경시 대회 하면 이런 문제가 진짜 단골로 나왔었어요. 알겠죠? 네, 그래서 뭐 경시 대회 용어로도 되게 유명한 문제 중에 하나인데, 자, 이게 뭐냐? 관건은 맨 처음 용에게 이걸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에 대한 그 실험적 상황을 좀 생각을 해보면, 어떤 이제 반응 용기에다가 ZN2 플러스 하고요, NaOH, 얘를 이압 하고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이때 ZN2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가 둘이 반응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때 얘가 여기서 뭐? ZNOH2 솔리드가 되겠느냐. 그 다음 ZNOH4 E 마이너스가 되겠느냐. 바로
이것을 판단해 보시라. 이런 문제예요. 자, 이게 뭐냐면 재밌게도 ZN2+는 OH-랑 반응을 할 가능성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할 수가 있냐면 ZN2+가 OH-를 만나서 자, 만약에 이 반응 만약에 좀 이런 반응식이 있다고 했을 때 ZN2+가 OH-를 만나서 만약 이런 반응이 진행이 된다면 ZnOH2 고체 침전이 될 거라는 얘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럼 그때 평형상수는 요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평형상수라는 건 항상 써져 있는 반응식의 정반응 기준으로 작성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말한 반응 ZN2+가 OH랑 만나서 침전을 이룬다라고 한다면 이 평형상수의 역반응을 생각해야 되니까 평형상수가 이것의 역수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렇다면 ZN2+가 OH랑 만나서 침전이 만들어질 가능성은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어요. 요 정반응의 평형상수가 작기 때문에 요 반응의 역반응은 평형상수가 아주 큰 거지. 그런데 또 어떤 가능성이 하나가 있냐면 바로 ZN2+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OH-랑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럼 OH-랑 반응을 해가지고는 뭐를 만들어? ZnOH4 2-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때의 평형상수는 우리가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기 이제 F란 말이 있죠? 뭐 줄임말? 포메이션입니다. 그래서 이 위에 거는 용해도급 상수라고 하는데 요거는 우리가 형성상수라고 합니다. 영어 단어 포메이션을 우리말 형성으로 번역을 하죠. 그래서 이 ZN2+는 OH-랑 반응해서 이런 물질을 또 만들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첫 번째 반응은 이게 침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여기서는 ZN2+와 OH- 사이에 배위결합이 만들어져서 착화한 물, 컴플렉스를 만들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는 우선 의미적으로도 이온결합 화합물이 되느냐 배위결합 화합물이 되느냐의 차이도 있지만 얘는 육안으로 되게 극명한 구분이 돼요. 어떻게 극명한 구분이냐? 이게 돼버리면 침전이기 때문에 물에 안 녹아요. 뭔가 용액 중에 허옇게 뜨는 거지. 그런데 얘가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보시다시피 상태가 AQ가 되니까 물에 잘 녹아. 그러니까 똑같은 ZN2+, 똑같은 수소나 음이온으로부터 만들어진 반응인데 이쪽 경로를 가느냐 이쪽 경로를 가느냐에 따라서 눈에 보기에도 굉장히 큰 변화가 생기는 거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렇다면 어떤 경우 이렇게 되겠느냐 어떤 경우 이렇게 되겠느냐를 판단해보라 이런 말이지.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요 생각을 이제 우리가 풀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일반적인 조건을 풀어낼 수도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넣어주는 OH-의 농도 혹은 pH 조건에 따라서 사실은 이렇게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기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게 사실은 뭐에 따라서 pH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는 그 pH를 결정해 봐라. 뭐 이런 식의 문제를 만들어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보다는 지금은 어떻게 돼? 그래서 이제 그 내가 드릴 숙제에는 이런 일반적인 과정에 대해서 pH를 구해봐라. 그러니까 경계 pH를 구해봐라. 이런 문제도 있긴 있습니다만 지금은 문제가 pH를 정해뒀어요. 한 번은 pH가 14일 때, 한 번은 pH가 13일 때. 아시겠죠? 이 생각을 한번 가지고 문제에 접근을 해보자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는 첫 번째 1. pH가 14인 경우.
보이시죠? 자, 그럼 pH가 14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다? OH-의 농도가 1몰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이때 여러분 우리는 이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추가적으로 매우 고농도구나. 이게 1몰 수용액이라고 하는 건요, 사실은 대부분의 경우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잘 안 만들어져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이 왜 용해도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뭔가를 물에 녹일 때 뭐 한정없이 녹나요? 녹는 한계가 있나요? 녹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물에 아무리 잘 녹는 놈도요 1몰 수용액으로 만드는 건 되게 어려워요. 그럼에도 1몰을 가정했다는 얘기는 엄청나게 진한 용액이라는 얘기죠. 무슨 말 알겠죠? 자, 어쨌건 그런 상황을 잠깐 인식을 해두고 이때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우선 첫 번째 1. KF가 너무 커서, 자, KF가 누구임? 바로 여기에 있는 요 형성상수, 알겠죠? 너무 커서 100% ZnOH4E-가 생성되었다고 가정합시다. 자, 가정은 편하다면 아무 때나 할 수 있어야겠죠. 네. 그래서 가정을 한 다음 최종 결론이 그 가정과 말이 맞으면 가정이 옳은 거고요. 가정했는데 풀었는데 그게 말이 안 되면 그 가정이 처음부터 틀린 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선은 KF 값이 크기 때문에 그 근거에는 이런 것들도 있어요. 착화물이 만들어질 때 배위결합력은 강하다 그랬어요, 약하다 그랬어요? 배위결합은 그 어떤 결합보다도 강해요. 보통의 이온 결합보다도 배위결합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주변 조건을 잘 헤아릴 수가 없을 경우는 그냥 착화물이 100% 됐다고 가정을 해보자, 이런 얘기죠. 그리고 그 가정으로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그 계산이 나중 최종 상태의 계산이 지금 현 문제의 물리적 상황과 합치하면 그 가정이 맞았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계산했는데 이게 말이 안 돼, 지금 문제 조건하고 들어맞지가 않아, 그러면 그 가정이 틀렸다, 이렇게 가정을 해주면 되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럼 100% 침전됐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이때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바로 만들어진 ZnOH4E-가 자, 어떻게 됐다고 가정을 하겠어요? 바로 0.010몰이 됐을 거다 라고 가정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자, 보자. 문제를 잠깐 그림을 살짝 바꾸겠습니다. 문제를 좀 읽으면 이게 어떤 말이 나오냐면 얘가 NaOH 고체라고 돼 있어요. 여기에 넣었는데 고체를 넣었다고 돼 있어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용액 전체에 부피가 있을 건데 고체를 용해시켰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용액의 부피 변화에 따른 희석을 고려하지 말라 라는 뜻으로 아예 샘플을 고체로 준 거예요. 알겠죠? 왜냐하면 얘는 수용액 상태인데 얘도 수용액이면 섞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섞을 때 부피 변하게 되면서 농도가 희석되는, 농도가 변하는 일이 벌어지겠죠. 그럼 그것까지 고려해서 계산을 해야 되니까 계산이 귀찮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계산 귀찮음을 배려해서 문제에서는 NaOH를 그냥 알갱이 상태로 넣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고체가 물에 녹게 되면 그 부피가 물론 변할 수는 있습니다만 크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초기에 여기서 정해진 부피가 거의 그대로 유지가 된다. 그 말은 초기 ZN2+의 농도 역시 그대로 거의 유지가 된다 라고 가정하고 풀라는 뜻으로 여기서 고체를 집어넣었다라는 말이 있을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자, 그렇다면 어쨌거나 KF가 너무 커서 100% 생성됐다고 가정을 하면 자, 희석 이런 건 생각할 필요가 없으니까 처음에 존재했던 ZN2+, 요 놈이 100% 이렇게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얘가 전부 다 이게 만들어졌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 ZN2+ 농도 구하기. 자, 이때 ZN2+의 농도는 어떻게 구하시면 되겠어요? 바로 여기에 있는 형성상수를 이용하면 되죠. 자, 형성상수가 어떻게 표현돼요? 주어진 반응식에 대한 평형상수니까 여기서 형성상수는 ZNOH4E- 농도 over ZN2+ 농도 곱하기 OH- 의 농도의 4승. 여기요 4제곱 빼먹으면 안 되는 거 아시겠죠? 여기 화학양분 개수가 4니까. 자, 이때 여기다가 뭘 넣어준다? ZnOH4E-가 100% 만들어졌다고 가정하니까 이 자리에다가 얘를 그대로 넣어줘요. 그 다음 ZN2+는 모르니까 내비두고 OH- 농도는 어떻게 해주시면 될까요? 바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이건 어딨나요? 바로 여기요. 왜 이렇게 냉큼 쓸 수가 있냐면 여기에 있는 pH 14가 이게 완충 용액을 통해서 pH가 고정되어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반응이 되고자 하시고 간에 완충 용액으로 pH가 고정되어 있으니까 H+ 농도가 됐건 OH- 농도가 됐건 전혀 변치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OH- 농도가 이럴 때 그냥 이게 평상태 농도가 돼버릴 테니까 넣어주고 계산을 하면 된다는 얘기지. 이때 여기에 있는 KF가 문제에서 뭐라고? 5 곱하기 10의 14승이라고 했죠? 그럼 요 놈하고 요 놈을 곱해주면 뭐라 할 수 있어요? ZN 2+. 그러니까 착화물이 되지 않고 여전히 자유로운 이 아연 2+ 용액으로 남아있는 화합물의 농도가 이제 자유로운 이온의 농도가 얼마? 요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놓고 쭈루루 계산을 하면 대략값이 2 곱하기 10의 -17승 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때 3 그래도 침전 반응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생각해 볼 수밖에 없냐면 결국 이 두 반응은 서로 뭐 하는 거예요? 경쟁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다짜고짜 이쪽으로만 간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아닐 수도 있잖아. 그럼 얘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경쟁 구도에서 이쪽 말고 이쪽으로 갔으면 어떻게 되겠느냐를 한번 보자는 얘기죠. 자, 1. 현재 농도. 우선 ZN2+가 어떻게 돼요? 앞서 계산한 2 곱하기 10의 -7승으로 존재하죠. 그 다음 OH- 의 농도 바로 완충 용액으로 1몰로 고정돼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때
요 조건에서 뭐를 Q를 계산해 봅시다. Q 우리말로 뭐죠? 반응 지수. 원래 표현은 리액션 쿼우션트죠. 바로 주어진 평형 반응에 대해서 현재 농도들의 곱으로 표현된 수식을 반응 지수라고 합니다. 지금 침전 반응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침전 반응에 대한 리액션 쿼우션트는 이렇게 표현되겠죠. 맞죠? 여기 요 제곱 빼먹지 마시고요. 어쨌거나 놓고 후루룩 계산을 하면 얘 놓고 계산하면 값은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 나오겠네요. 7승이 아니고 어쩐지 너무 크더라. 17승 17승.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수치하고 이 수치를 넣으면 이 값을 구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를 누구랑 비교해 볼까요? 바로 반응의 자발성을 검토해 봅시다. 자, 누구하고 누구를 비교해라? 바로 Q하고 KSP를 검토하는 거죠. 근데 KSP 값이 얼마예요? 문제에서 4.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7승이었죠. 그런데 이 값이 얼마냐면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7승이죠. 그럼 둘 중에 어디가 크고 어디가 더 작아요? 이렇게 되네. 무슨 말 알겠어요? 그렇다면 KSP도 일종의 평형상수잖아요. 그죠? 그러면 평형상수에 비해서 반응지수가 작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평형상수에 비해서 말이 생각이 안 나냐. 상수에 비해서 반응지수가 작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정반응은 자발적이고 바로 역반응은 불가능하다 라는 것의 표현이잖아요. 그러면 현재 침전 형성 반응에서 정반응이 뭐고 역반응이 뭔지를 보시자면 이 반응을 얘기하는 거예요. ZN2 플러스가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7승 농도로 있고 얘가 1몰 농도로 있을 때의 정반응은 뭐예요? 침전이 녹는 게 정반응이고요. 역반응이 뭐예요? 이게 다시 반응해서 역반응이 돼서 침전이 만들어지는 게 역반응인 거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된다? 이 주어져 있는 침전의 용해 평형의 정반응은 자발적인데 역반응은 불가능하다며.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둘이가 만나서 침전이 될 일은 없다는 얘기죠. 주어져 있는 요 평형 농도에서는. 아시겠죠? 그 말은 애시당초 했던 요 놈이 너무 커서 100% 침전되었다 라는 가정이 옳은 가정이에요? 틀린 가정이에요? 옳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이 생각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다. 자, 어떻게 그 구성되어 있는 문제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지금 또 몇 시야? 그렇다면 다음 조건에선 이 문제가 어떻게 또 의미를 찾고 있는지를 좀 쉬었다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됐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